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전쟁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시장 얘기는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웜의 신박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전쟁과 관련된 기사 읽어보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웜의 소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알라님이 저는 경희대 93학번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경대 후배님이시군요. 경영학과 강의도 많이 들었다고 어쩐지 좀 예사롭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경대에서 경영대가 분리되죠. 분리돼 가지고 그 노천극장 뒤로 분리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 정경대 안에서 보면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정외과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잡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처음 입학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처음 입학해가지고 지도를 보니까 외대가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경대 창가에서 지도로 보면 저쯤에 외대가 있어야 되는데 외대가 어딘가 이렇게 좀 찾아보던 기억도 나고 그 뒷길로 내려가면 외대가 학생 식당이 맛있다 해가지고 저희는 외식하러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외식하러 간다고 하면서 외대 식당 가서도 많이 먹었습니다. 1학년 때는 공부 안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좀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3학년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나 학교에 있으면 하도 이렇게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당구 치러 가자 한 번은 90학번 후배들한테 잡혀서 스키장까지 끌려갔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3학년 때 4학년 때 그때 좀 마음 잡고 공부할 때는 고대 가서 공부했었어요. 거기서 고대까지도 얼마 안 걸려가지고요. 방학 때 한 달 반 동안은 하루 종일 고대 가서 공부하면 말 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집중이 잘 됐었습니다. 고대 법대 도서관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 학생증으로 이걸 찍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다른 학교 이렇게 가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모든 게 이제 다 때가 있더라고요. 3학년, 4학년 때 지난주에 저희 과 동아리 후배들 찾아왔었거든요. 몇 년생이냐 하니까 2004년생, 2005년생, 2006년생 뭐 이러는데 제가 저희 과 학술 동아리에 4기인데 뭐 40몇 기 후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밥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1학년 때 학점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4학년 때 그 학점 물타기 한다고 140학점만 들으면 되는데 147학점인가 9학점 물타기 한다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우리 애들은 공부 안 한다고 너무 뭐라 안 하셔도 됩니다. 제주도 여행 와서 듣는 웜의 신박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모멘텀님 제주도 또 연휴 기간에 여행 가셨군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주시고 고견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에 좀 멘토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투자도 보면 다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제가 제 개인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우리 오우석, 박성구, 왕설량, 왕정, 최일호, 문지호 그리고 우리 이승준 대표가 또 한 번씩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네, 우리 조 부장이 퀀트적으로도 가끔씩 네, 백업하는 얘기도 해주니까 각자 나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저 사람을 내가 멘토로 삼으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중심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심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막 기본서 없이 막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실력이 안 는다고요. 성문 기본 영어가 됐던 수학의 정석이 됐던 딱 그 기본서 하나를 달달달달 외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쌓이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를 나의 기본서로 정해서 할까? 채슬리 방송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 줄이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처음엔 좀 루즈했는데 자주 듣게 되네요. 제가 이 말씀에 약간 뜨끔했어요. 바로 그저께 방송에서도 보니까 처음에 그 속수가 가서 축구한 얘기 제가 1.5배속으로 듣는데도 좀 루즈한 거예요. 앞으로 축구 얘기 안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루즈한 거 싹싹싹 빼고 그죠? 루즈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시간이 뭐 1시간 넘어가는데 그죠? 저는 연금저축 계좌가 미래에셋입니다. 수익률이 당사 가입자 평균보다 높아서 만족하고는 있지만 상위 5% 1년 수익률 보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연금저축 계좌인데 1년 수익률이 무려 123%라고요? 헐, 와, 대단하네요. 참 이래저래 세상에 이 숨은 고수들이 많다 그죠? 정말 굿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카톡에 나와 대화하기 꼭 실천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자적한 모습. 네, 호수의 백조가 우아해 보이는 것은 물밑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늘 열심히 하는 자세가 만들어내는 여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웜의 신박 재밌게 잘 듣고 갑니다 해주셨고요. 채슬리의 댓글 다니시는 분들 보니 지적이고 따뜻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채슬리 댓글 다시는 분들이나 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느낌으로 이 에너지라는 거는 꼭 함께 안 있어도 느껴지잖아요. 우리 채밀턴 분들의 이 에너지는 참 여기는 엘리트 분들 그리고 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다 생각합니다. 나는 아닌데 난 차가운 사람인데 나는 좀 냉정하다 소리 많이 듣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그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약간 주의 챙기지 못하고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보면 저는 우리 사회에서 되게 그렇게 저돌적으로 약간 독선적으로 그러면서 성공하신 분들 되게 존경하거든요. 존경하고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얘기해 보면 마음들이 다 따뜻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 맞네요. 이벤트 그것도 미국의 힘자랑 이벤트. 전문의 말씀대로 우리 장은 꿈쩍도 안 하고 오뚜기네요. 오늘 개인이 7조 넘게 샀는데 정말 다들 잘하시네요. 몰입책에서 봤었는데 전무님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그 전까지 얼마나 몰입을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잠을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씩 아침에 이 좋은 영감이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잘 뭔가 아이디어가 안 뜨면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시면 그 어떤 스피릿이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두 아들 자취방 짐을 오후에 싸는데 마음이 허전하니 뭔가 이상해요. 하셨고요. 경제 재능 기부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사실 안 피곤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은 목요일날 밤에 축구해서 그렇습니다. 축구하고 자료 만든다고 금요일 오전 방송 한경화고 또 오후 4시 반에는 3프로TV 오후 방송 그 방송 준비한다고 그날 목요일날 축구하고 새벽 1시까지 막 자료 막 찾아보다가 그러고 출근해 놓으니까 좀 피곤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올해 전자환 하이닉스 주가 오르는 거 보면서 드는 소회입니다. 4년차 최설리 고객이면서 60대입니다. 우리나라 창업 1세대가 어렵게 시작했고 반도체 때문에 그룹이 망할 뻔도 하고 메모리가 반도체 산업에서 범용이고 조연이다 보니 초기에는 우리 전 세대 분들이 온갖 서름 당하면서 보따리 장수로 반도체 팔러 전 세계 다녔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침이 심하고 설비 투자도 많이 해야 하니 실속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AI 시대의 추론으로 넘어가고 메모리의 중요성이 갑자기 부각되면서 전 세계 빅테크 거물들이 한국 와서 메모리 달라고 줄 서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켜온 선배들을 생각하니 눈물도 나고 감사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대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창업 1세대와 반도체를 지킨 선배들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고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과실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잘 누렸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예전에 최민식 씨가 연기를 했던 명랑 보면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거북선 안에서 이 노를 젓는 그 백성들끼리 하면서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에서 그렇게 외적을 잘 물리치고 그러면서 그러죠. 나중에 우리 후세대가 이런 걸 기억을 해 주려나 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선조들 뿐만 아니라 그죠. 진짜 이 반도체라는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나중에 뭐 5차가 됐든 6차가 됐든 이 반도체 없이 되겠습니까? 그죠? 참 이런 대단한 이 반도체 강국을 만들어 주신 이병철 회장님부터 그 수많은 이 반도체 밸류 체인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그러셨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정말 애국자들이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반도체로 벌어온 그 산업자본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또 이 금융자본이 되고 이 금융자본으로 또 저희가 같은 금융무사들이 또 금융으로 돈을 벌어오고 하면서 조화롭게 그죠. 제조강국뿐만 아니라 이 금융강국이 되고 컨텐츠 문화강국이 되고 참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는 데에는 참 그 뭐 반도체 전부터 또 따지면 또 많죠 그죠. 저희 아버지도 이 섬유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뭐죠 수출 훈장 이런 것도 저희 아버지도 받으시기도 하셨는데 반도체 있기 전에는 또 참 섬유 뭐 계속 내려가면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독일 광부 뭐 간호사분들 계속 이어서 내려가면 그죠. 그래서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 정의란 무엇인가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한데도 그 운이라는 게 정말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운을 만들어주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마이클 조단이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도 마이클 조단이 3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뭘 했겠냐는 거죠. 아무튼 대한민국이 이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고맙습니다. 이거전 읽다 보니 삼저호황 랠리 시절 전반 1, 2년 주도주는 삼전이었지만 후반 1, 2년은 트로이카주였다고 하네요. 아, 삼저호황 랠리 시대 말이죠. 85년, 6년 요때 말이죠. 그리고 후반에, 그렇죠. 후반에는 증권은행 상사 맞습니다. 그때 수출. 그리고 증권 건설 상사였다고 하네요. 예. 박스리도 은행 관련 올라왔던데 좀 봐야 할 듯 합니다. 모닝브리프 때 리포트 종목들을 정찰병을 보내는데 하는 순간 훅 가버렸네요. 8월에 주식 일부 정리해서 친구들이랑 랩 가입한 게 많은 수익과 편안함을 주네요. 전 이 불장이 무서워 화요일 날 랩으로 마저 피신하려고요. IRP 제발 빨리요. 돈을 더 넣고 싶어도 관리가 안 돼서 방치 중입니다. 네, 빨리 그 로봇 어바이저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방송에서 착용하신 황금 넥타이 어디서 본 것 같아 했는데 EBS 다큐 출연하실 때 매신 넥타이였네요. 넥타이가 멋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넥타이가 솔직히 너무 좀 약간 시골 할아버지 아니 넥타이 집에도 좋은 거 많은데 이걸 여기는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뚱뚱하게 넥타이가 좀 얄싹하게 나와야 멋있는데 넥타이를 요즘 잘 안 매다 보니까 좀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넥타이만 뭐 크다랗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멋있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기가파워님. 서울 출장 갔다가 그동안 못 들었던 전문인 방송 전부 들으면서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4시간 운전하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차 가지고 서울 오셨었군요. 매수 때 매수한 이유를 기록하는 습관 도움돼. 그래서 카톡 나한테 보내기 한번 해보라고 하셨죠. 나한테 보내기로 오늘 내가 이걸 왜 지금 사는지. 주식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수익은 누구나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저는 어디에 포함될까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수익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보세요.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돈 벌 수 있습니까? 돈 못 벌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책이 나온 데 있잖아요. 그 책이 나오면 시장 얘기를 되게 제가 많이 해놨어요. 어디에서도 보면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명이 되고 새로운 소비재가 히트를 치고 이랬을 때 다 바텀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약간 이 하청업체 같은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B2B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으로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저희 업계에서도 계속 바텀업만 보다가 결국은 숲이 무너지면서 와장창 잃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위험,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거의 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결국은 돈을 벌게 해주고 시장 때문에 결국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랩 상품 가입 중인데 고객 자금 대략 4, 5월 비중 줄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랩 성과 보수형도 해당되는가요? 네, 랩 성과 보수도 형도 그렇고 때가 되면 아직까지 5월까지 시장이 살아있거든요. 마지막 그 매도 신호가 아직 안 떴습니다. 매도 신호 뜨고 그리고 한 2달 뒤에 시장이 고점 치는 거기 때문에 그 매도 신호는 제가 만든 거 세익스피어 지표
이고요. 그게 주봉상에서 매도 신호가 마지막 세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랩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랩 계속 들고 계시면 되고, 랩 성과 보수형도 이제 그냥 환매하세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아니면 7월이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네. 도레미파 솔라시 채슬리와 정말 비슷한 운용 철학이네요. 궁극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가 거의 그 운용의 그 달인입니다. 달인. 셰익스피어 지수에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해도 가능. 우리 박정숙 님이 적어주셨네요. 아직은 안 나옴. 네. 장애인 재활 자립 행사를 매년 10월 30일에 하는데요. 10월 3, 그래서 1030이라 부릅니다. 10, 1이 없으면 3, 3도 0 없다. 와. 1030 이거 되게 좋은 숫자네요. 1030. 1이 없으면 3도 없다. 1이 없으면 3도 없다. 야, 감사합니다. 우리 범이 형님 때문에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1030. 1이 없으면 3도 없다. 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케이캉님이 오빠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오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반도체 없는 소외감을 느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2.4%로 코스피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연초는 67%라고요? 헐. 그러니까 우리 자연은 자립에서 이 민정님 되게 잘하고 계세요. IS 계좌랑 연금저축 계좌에 돈도 포함해서 1임에 맡길 수 있나요? 그게 안 됩니다. 법적으로 IS 계좌랑 연금저축 계좌는 1임이 안 되는 걸로 다 있고요. 그 삼성증권이나 KB증권 이런 데 보면 자문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그 자문 서비스에 MP는 볼 수가 있어요. 그 MP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ETF MP 그런 게 있기 때문에 MP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평생 백 없이 살았는데 채슬리라는 백그라운드 생기니 투자 여정이 행복합니다. 작년 말에 이번 장은 26년 5, 6월까지는 간다고 하셨는데 요 며칠 숫자 5가 들어가는 해 특성상으로 이번 장이 2028년 1월까지 간다고 하시니 너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5, 6월까지는 일단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YOY로 봤을 때 작년 4월, 5월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쭉 눌렸기 때문에 YOY 데이터가 5, 6월에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하지만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3Q 좀 조심하고 7, 8, 9, 10 조심하고, 뭐 작년처럼 조심했는데 장 좋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자, 그러고 나서 내년 장이 또 금리도 많이 좀 툭툭 빠져주면 내년 장이 또 불을 뿜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984년부터 89년 그리고 2003년부터 2007년 5년 내내 양봉이었습니다. 그 내용 보고 싶으시면은 3프로 TV 박세희 가면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랩 가입은 어디서 할 수 있고 얼마부터인가요? 네, 저희 회사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KB증권부터 삼성, 신한, DB, IBK, 한투 뭐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마이다스 에셋의 철학은 채슬리 자산운용의 지침과 같은 컬러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지인에게 채슬리 모닝브리프를 소개했더니
전무님을 다른 곳에서도 많이 봤다고 하길래 유명한 분이고 나의 중학교 3년 후배라고 했더니 내가 전무님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해서 잠시 기분 좋았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제 중학교 3년 선배님이시죠? 네. 얼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예, 어디 부산에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그러면 제가 부산에서 내성중학교 분일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니까 딱 내성중학교인 거예요. 아, 한양대 그 공개 강좌 갔다가 거기서 만난 엔터테인먼트 대표하는 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딱 중학교 후배 딱 걸려가지고 저 지금도 백화점 가서 아버님 하면 그 집 나와요. 그냥 고객님 하든지 사장님 하면 될 걸 왜 아버님 하는지. 우리 장군님도 네, 기분 나쁘시군요. 삼전 96%, 4848의 대가로 꽃이 피기도 전에 팔아치우고 잡초밭만 바라보며 나는 장기 투자자다라고 자의를 했는데 나의 계좌에 이런 변화가 이 모두가 일매 따라하기와 체슬리 팀의 영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 계좌 박제해서 영원히 간직할 거야. 야, 3전으로 96% 수익 내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는 늦게 결혼해서 그전에도 아버님 소리 들었던 적도 있고 지금은 자식 때문에 듣기도 하지만 고마운 단어라고 느껴집니다. 아버님 나쁜 단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네. 이번에 미국 가서 아이들 보는데 그 노래방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그 노래방 기계로 유튜브로 노래방 카라오케 해가지고 이런저런 막 아이들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런데 저희 아들이 또 싸이에 또 아버지를 또 불러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항상 가슴 짠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호칭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50대 후반인데 40대 중반이 과일 사러 갔더니 저보고 어머님이라고 하니 정말 기분 상하더라고요. 그 가게 안 갑니다. 네. 50대 후반인데 어머님 하면 좀 그렇죠, 사실. 네. 남편이 산악 동호회 갔는데 환갑 깜짝 이벤트 현수막 걸고 해주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동호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거 밝혀진 것도 기분 안 좋다고 하면서 엘리엇 파동 3파에서 길 수도 있다. 5파는 3파보다 짧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며 따라간다. 네. 이 댓글 때문에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저도 리마인드가 됩니다. 2월 9일 KB정권으로 선거보수형 가입했어요. 2월 9일이면 지난 한 달 되셨다 그죠? 거의 한 달. 매매랑 남아있는 숫자가 잔고 수량이 조금 뭐가 이상하다 하셨는데 네, 그게 결제일 기준하고 뭐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매매 내역 찾아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숫자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매매 내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금 일부를 찾아 사용해도 될까요? 저희가 펀드하고는 달리요. 언제든지 수익금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한 달 만에 찾아가셔도 되고 6개월 만에 찾아가셔도 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수익 난 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파도 연장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오파도 연장될 수 있고요. 메이저급 국제바둑대회에서 이창호 기사 마지막 우승이 2007년 만 32세 중환배 우승, 중국 창하오 선수가 2009년 만 32세 춘란배 우승, 이후 17년간 30대 기사 우승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박정환 기사가 33세의 초대 기선전에서 우승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AI로 정교한 공부를 하고 체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박세익이 알려주는 세련된 익절, 책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할머니인데 내 마음은 이팔청춘, 몸은 할머니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이란 공격의 역풍으로 트럼프 탄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퇴임 때 보면 지지율이 거의 80%였었고요. 그리고 탄핵에서 상원에서 그게 비토가 나와서 탄핵이 안 됐거든요. 그때 공화당 상원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반대표를 든지. 그 상원 의원한테 왜 탄핵에 반대했냐 했더니 그래도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저 나라는 대통령이 국회에서나 이런 연설을 할 때 최소한의 기본 예의는 갖추잖아요. 그죠? 박수는 안 치더라도. 그래도 박수도 보통 치는데 기립 박수를 잘 안 치죠. 기립 박수를. 괜히 또 이게 정치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탄핵은 저는 그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 되게 땡큐 트럼프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7년 독재를 끊어줬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공격으로 탄핵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제미나이, 챗GPT 다 빗나갔다. 미국 이란 공습일 정확히 맞힌 AI는 하면서 앨런 머스크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AI 그록이 공습 날짜를 정확히 맞춰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2일 지난달 25일 주요 4개 AI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상의 미-이란 충돌 시나리오를 전제로 특정 공습 일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그록이 2월 28일을 정확히 지목했다고 보도를 했군요. 매체는 답변을 거부하는 AI 모델들을 거듭 압박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끌어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실험에 참여한 다른 AI 모델들은 그록과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처음에 날짜 지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3월 7일이나 8일이 위험하다고 예측을 했고 구글의 제미나이는 외교적 군사적 변수를 분석해서 3월 4일에서 6일 사이를 예상을 했고요. 챗GPT는 초기에는 3월 1일을 언급을 했으나 추가 질문 과정에서는 3월 3일로 날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록은 제네바 회담 결과를 주요 변수로 꼽으며 2월 28일을 두 차례나 일관되게
제시를 했다고 하군요. 앞으로 이 그록을 좀 써야 되겠다, 그죠? 실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28일 새벽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AI의 초자연적인 예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실행 날짜 역시 몇 주 전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록이 기밀 정보를 열람한 것이 아니라 고조된 긴장 상태의 뉴스 사이클 속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날짜를 확률적으로 추측한 것이 실제 상황과 맞아떨어졌다고 분석을 했고요. 결국 그록의 승리는 고도로 정교한 예측 모델의 성과라기보다 좁혀진 선택지 중 하나가 현실과 우연히 일치하며 발생한 결과에 가깝다는 평이다. 이번 이란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날짜를 맞춘 건 대단하다, 그죠?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저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뭐 방산주들 막 다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록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것도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커지는 오일 쇼크 공포, 상승 랠리 달리던 한국 증시 최대 암초. 결국은 오일 쇼크잖아요. 오일 쇼크. 자, 중동발 쇼크에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돈을 대는데, 자, 2일 국내 증시가 3일절 연휴로 휴장인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보다 먼저 문을 연 아시아 증시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의 여파에 요동치면서 코스피 향방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시장의 출렁임이 커지며 최근에 이어진 코스피 상승 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날 일본 니케이 225하고 대만 짜첸 지수는 아시아 증시가 개장 초기 급락하다가 이후 하락폭을 줄여서 마감한 만큼 국내 증시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이 있었는데, 이날 니케이 지수가 어제 말인데요.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해서 2.73% 급락한 57,285선까지 떨어졌고요. 하지만 이후 낙폭을 줄여서 1.35% 마이너스 나서 끝났네요. 홍콩 항생지수도 2.14% 내린 26,059에 마감을 했고,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오전 중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오히려 플러스 0.47%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짜첸 지수 또한 2%대 하락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0.9%로 끝났고요. 자, 지금 이 사진은 보니까 이란 민간 선박의 공격, 1일 5만 영해 영토 인근에서 미국 제재를 받는 팔라우 선적 스카일라이트호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공격을 받은 후 화염에 휩싸이고 있고, IRGC가 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해협 인근에서 민간 선박 4척이 공격받아서 승조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며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하락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을 했고요. 이번 사태가 단기에 끝나면 반발 매수 유입이 기대되나 장기화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 기간이 향후 금융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장을 연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낙폭이 제한적이었고 안전자산의 가격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이유에 쓰입니다. 정욱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운용본부 부장은 중동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단기적 충격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주도 섹터나 장세가 변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방산과 에너지 등이 국내 증시에서 주도 업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금정섭 하나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향후 방산 에너지 섹터와 같이 주는 수혜를 보겠으나 항공운송 섹터와 고평가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피해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실제로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에서 이날 한국 방산주를 추종하는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 ETF KDEF네요. 오전 1시 거래일보다 전거래일보다 7.44% 올랐다고 하고 이 상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롯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유가인데요. 브렌트유 선물이 개장 직후 최대 13% 급등하면서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했고 블룸버그 이코노미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며 유가가 최대 108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유가 급등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면서 금리 인하 지연과 함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다만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충격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는데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때나 올해 1월 베네수엘라 공습 때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심리적 요인을 빼면 원유 시장은 현재 과잉 공급 상태여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지는 않고요. 전날 석유 수출 기구 오펙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이 오펙 플러스도 4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20만 6천 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애담 해츠 제너스 핸더슨 글로벌 자산 책임자는 석유 시장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긴장이 장기화되지 않는 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다 그죠? 관리가 가능한 수준. 네. 이게 uncontrollable 하느냐, controllable 하느냐. 이게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뭔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서운 개가 있는데 맹견 줄에 묶여 있고 그 주인이 줄을 묶어서 입마개까지 채우고 그렇게 딱 컨트롤을 하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죠. 근데 끈이 풀리고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컨트롤 되지 않는 상태라면 위험한 거고요. 현상 자체만 보면 와 108불까지 갈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과연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부터 해서 이 이란에 대한 부분이 통제 불가능한가 보면 옛날에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사막의 폭풍 작전이 91년 1월인가 2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늘에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뭐 그런 외신 기자의 기사도 있었었는데 한 3, 4일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그게 1991년이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3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란이 뭐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미국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문제일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정말 이 웜의 심박 찍고 나서 제미나이랑 그록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태는 얼마 만에 끝날 것 같으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도 물가가 급등했다가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다가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공급망 차질이 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또 물가를 자극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오래 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 없으면 군사작전 안 돌아가. 트럼프 금지령에도 이란 공습 투입된 클로드 AI인데, 자 볼게요. 이란 공습 와중에 미국에서는 AI 전제, 트럼프 연방기관 중단 금지령에도 지시 몇 시간 만에 클로드 사용 확인. 다리오 엔스로픽 CEO죠. 전쟁 결정 기계에 못 맡겨. 엔스로픽 빈자리는 오픈 AI가 꿰차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만화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보세요. 미국의 이란 공습 직후 트럼프의 중단 지시에도 클로드는 여전히 사용 중. 엔스로픽 사용 중단 했는데 여기 옆에서 현실적으로 대체할 AI가 없어요. 공습작전 클로드 AI 활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스로픽의 입장은 반 트럼프 AI 이미지 형성.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대규모 감시 안 되고 자율 살상 무기 안 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겠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기적인 녀석들 미국을 위험에 빠뜨려요. 그랬더니 기회를 잡은 오픈 AI가 더 강한 안전장치 주장하며 국방부와 계약. 샘 알트만이네요. 엔스로픽보다 더 강한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사회 신용 같은 고위험 결정에도 안 쓰죠. 하면서 미 국방부와 AI 공급 계약을 맺고, 그리고 클로드의 반전 앱스토어 1위를 탈환을 했어요. 오히려 반 트럼프 표심 폭발. 트럼프가 싫어하니까 더 쓰고 싶어. 인기 폭발이네. 무료 이용자 60% 폭증. 유료 구독자 2배. 앱스토어 무료 1위 클로드, 2위가 챗GPT. 와, 이런 게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이 되잖아요. 트럼프가 엔스로픽 욕을 하면 할수록 그래 엔스로픽이 그 정도야 하면서 써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미국이 최근 이러한 공습 작전에 클로드 AI를 활용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악시오스 등 미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에다가 클로드 개발사인 엔스로픽의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인데, 이는 이미 클로드 등 AI 도구가 군사작전에 얼마나 깊이 개입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당장 대체 AI를 찾을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두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그만 못 두니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좀 바꿨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중부 사령부를 포함해서 전 세계 여러 사령부에서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관계자들이 확인했다고 했고요. 미 중부 사령부는 엔스로픽과 국방부 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정보 평가와 목표물 식별, 전장 시뮬레이션 수행 등의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군요. 어디에 사용했나 했더니 정보에 대한 평가, 뭔가 정보원이 수집해온 내용이 이게 맞아? 그걸 갖다가 평가를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목표물 식별. 네. 얼마 전에 저도 사진 속에 뭐 가방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게 어디 거야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딱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이제 목표물에 대한 식별, 그 다음에 전장 시뮬레이션. 그래서 요렇게 공격했을 때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한지, 아군의 피해는 어떻게 든지 막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걸 다 클로드한테 맡겨서 하고 있군요. 클로드는 현재 미군의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로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이 클로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 방식을 두고 미 국방부와 엔스로픽이 지금 갈등을 빚어왔는데, 미 국방부는 AI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엔스로픽은 이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 개발에 자사 기술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이분이네요.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례 회의에 참석한 다리오 아모데이. 이름이 좀 어렵다, 그죠? 마리오도 아니고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그래도 멋있다, 그죠? 이런 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다리오 CEO는 우리는 선의로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공식 성명을 냈고, 미국 방어에 AI 활용은 존재적으로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용도는 반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 중단을 지시했고, 지난달 27일 엔스로픽은 그들의 이기심이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군대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또 맞받아 쳤네요.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클로드 퇴출에 따른 빈자리를 차지한 엔스로픽의 라이벌인 오픈 AI는 자신들이 미 국방부와 AI 모델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엔스로픽보다 더 강한 안전장치를 관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진 식별하는 거 보니까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는데, 엔스로픽은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무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만 요구했지만 자신들은 이에 더해서 사회 신용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고위험 자동 결정에도 쓰지 않겠다고 했고요. 아모데이는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엔스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대규모 국내 감시나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 발사되는 완전 자율 무기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제안한 AI 활용 사례 중 상당수에는 동의하지만 이 감시와 완전 자율 무기 플랫폼에는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는 미국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정부로부터 감시받지 않을 권리와 전쟁에 관한 결정을 군 장교가 직접 내려야 할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면서 그 결정을 전적으로 기계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현재 AI 기술은 군사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군사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정말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가 AI가 계산 딱 해서 중국 러시아하고의 핵무기 전쟁에 있어서는 선제 공격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면서 선제 공격 발사 버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 죽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편 클로드의 인기는 폭발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퇴출 결정 이후로 챗GPT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유료 구독자 수도 올해 이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기사인데요. 반도체 대규모 투자 덕에 장비업체 매출 순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AI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관련 장비 기업들 실적도 빠르게 개선될 전망인데, 퀵팩트셋에 따르면 ASML이나 램 리서치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9곳에 올해 1분기 합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할 전망이고, 직전 분기 성장률 8%에 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들 기업의 순이익 규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급등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이익은 20%, 매출은 16%. 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 HBM과
차세대 D램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섰기 때문이고요. 하이닉스는 청주 이천 공장의 HBM 전용 생산 라인 증설에 속도를 높이고 있고, 전자도 평택 캠퍼스 5공장 P5 가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의 증설 경쟁은 장비업계의 수주 잔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화비전의 산업용 장비 부문인 한화세미텍은 지난해 4분기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62%가량 높은 2,42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입니다. 원익 IPS 또한 올해 지난해보다 2.4배가량 성장한 1,8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인력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의 베트남 법인 하나마이크론 비나는 최근 생산직 인력을 500명을 긴급 채용한다고 공고했네요. 네, 그 회사가 진짜 장사가 잘 되는지는 리크루팅 사이트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뽑는지. 자, 금융 ETF 건설 자재주 월가 큰손은 가치주를 사모으는 중. 자,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스탠리 드래컨밀러 이시고요. 오른쪽은 세스 클라만 이십니다. 일단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데,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한 달여 만에 30% 넘게 오를 때 S&P 500은 제자리입니다. 꺼진 불로 알았던 미국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고, AI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일감을 뺏어가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증시는 전자, 하이닉스 등 제품 자체를 만드는 상장사가 주식시장의 주류이고, 이들은 AI로 인해 일거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품 서비스 위주여서 AI 때문에 실적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관련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대가 스탠리 드래컨밀러는 확신이 생기면 통 크게 베팅하죠. 또 다른 억만장자인 세스 클라머는 안전마진에 집중하면서 저평가 소외주에 투자합니다. 전자는 소수 종목 집중 투자, 후자는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으로 유명한데, 모두 워런 버핏의 대표 포트폴리오 전략이어서 두 인물은 버핏의 후계자로도 불리고요. 드래컨밀러는 미국 투자은행 관련 ETF를 최근에 집중 매수했고요. 클라머는 아마존, 이글 머티리얼스, 그리고 아에로 멕시코 등의 개별 종목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모두 금리나 수혜주인데, 저렴해진 우량주를 미리 사둬서 중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고요. 황호봉 제니스그룹 파트너십 대표는 AI가 국내 시장에는 호재, 미국 대형주에는 단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매수하며 자신의 정책을 보조해줘야 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해서 최근 주가가 하락한 우량주를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는데, 드래컨밀러 회장은 피츠버그 내셔널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리서치 헤드로 빠르게 승진했고요. 5년 만에 독립해서 이 듀케인을 설립합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월가 대부 중 한 사람인 이 조지 소로스의 핵심 포트폴리오 매니저, 전략가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널리 날리게 됐고요. 드래컨밀러와 소로스가 유명해진 것은 1992년 9월 16일 블랙 웬즈데이 이 파운드와 숏 덕분인데요. 당시 영국 정부와 영란은행은 외환 보유액으로 파운드를 사들이고 있었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파운드와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오만이자 오판이었는데, 시장은 일제히 이 파운드화 매도에 나섰고요. 대량 공매도 포지션에 있던 그 드래컨밀러가 엄청난 돈을 벌였습니다.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사람, 이렇게 조지 소로스의 당시에 이 펀드가 유명해졌죠.
영국 정부와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다 해가지고 그때 이 드래컨밀러가 소로스랑 같이 있었군요. 드래컨밀러의 확신이 서면 크게 집중 배팅한다는 철학이 완성되는 순간이었고요. 그의 듀케이는 연평균 수익률 30%와 연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다는 자체 발표로 유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1981년부터 20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닷컴 버블이 깨졌던 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01년, 2002년 그죠? 이 기간에도 한 번도 손실이 없었다. 이 피터 린치가 1990년에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그 해에 1977년 이후로 한 번도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도 손해난 적이 없는데 피터 린치가 그만뒀던 그 해에 보면 마젤란 펀드도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본인의 그 운용 이력에 나는 한 번도 손해 안 났다. 이걸 남기고 싶으셔서 그만뒀나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었고요. 45세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그 90년을 포함해서 그리고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이때도 손해가 안 났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런 그도 한국 주식에는 되었는데 지금도 화상 자국이 남아 있는데 13F 큰손 투자 공식 양식에 따르면 2021년 1분기부터 쿠팡 주식을 매수하고요. 쿠팡은 한국과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23년 중반에 드래컨밀러는 쿠팡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12%까지 늘렸고요. 와. 그러나 쿠팡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해 적자가 누적이 되고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쿠팡에 대해서 드래컨밀러가 작년 2분기에 절반 이상의 주식을 내다 팔며 손절에 나선 것처럼 보였고요. 그러다 최근 공시에서 그는 쿠팡을 기존보다 46.2%나 늘리며 물타기에 나섰고요. 국내에서 쿠팡 불매 운동이 펼쳐졌지만 단기 악재로 판단한 셈이었고 드래컨밀러 회장은 쿠팡 추가 매수와 함께 파이낸셜 셀렉터, 섹터 SPDR, 그리고 인베스코 S&P 500 이퀄 웨이트, RSP죠. 티커가. 그리고 iShares MSCI 브라질, EWG 등 세계 ETF를 신규 편입해서 월가를 놀라게 했는데 이 XLF 파이낸셜 셀렉터 요 ETF는 단숨에 그의 포트폴리오 비중 2위까지 뛰어 올랐고요. 1998년 12월 출시된 미국 대표 금융주 ETF입니다. XLF군요. 8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요.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부담 비용률은 연 0.08밖에 안 되네요. 분기 배당 ETF로 배당 수익률은 1.42%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XLF의 보유 비중 1위 종목은 버커셔 해스웨이고요. 12.2%를 담고 있네요. 드래컨밀러와 버핏의 연결고리인데 이외에 5% 이상 주요 종목은 JP모건이 11.2%, 비자 7.2%, 마스터카드도 5.7% 담고 있네요. 이들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표 수혜주가 되고 투자은행들은 인수합병 등 대형 거래가 증가하고 카드사들은 소비가 늘어서 결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월가는 드래컨밀러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듀케인 인맥을 거론하는데 워시는 드래컨밀러와 듀케인에서 약 14년을 함께 일했군요. RSP가 드래컨밀러의 보유 비중 5%로 올라선 것도 이채롭고요. RSP ETF 그 S&P 500 종목을 그냥 이퀄 웨이트로 동일 비중으로 쫙 사놓은 게 RSP ETF인데 이 ETF 비중을 5%를 담았다고요.
S&P 500 기업을 똑같은 비중으로 담은 ETF입니다. 비중 1위 종목이 그러니까 0.5%를 넘지 않을 정도로 분산이 쫙 되어 있습니다. 결국 RSP를 고수 매수해서 고평가된 성장주보다는 배당을 주는 가치주의 비중을 늘린 셈이고, 한국형 RSP인 타이거, 미국 S&P 500 동일 가중 ETF를 절세 계좌에 담으면 드래컨밀러와 투자법을 따라하면서 세금까지 아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신규 편입 ETF는 EWZ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 EWZ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비중 1, 2 종목은 베일 10.9, 누홀딩스 10.4인데 베일은 철광석 중심의 브라질 대표 광산 회사이고, 누홀딩스는 남미 최대 디지털 금융 회사이군요. 자, 세스 클라만은 1982년 하버드대 MBA 졸업 후에 보스턴에 본사를 둔 바우포스트 그룹을 설립해서 보스턴의 현인으로 불리고요. 그에 져서 안전마진은 이제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가치 투자자의 교과서입니다. 3만 원짜리 이 책은 추가로 인쇄가 되지 않아서 이제 1,700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안전마진은 기업 내재 가치와 주가 간 차이가 벌어진 경우에 투자자가 거둘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말하는데, AI와 관세 리스크 등 각종 악재로 특정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종종 나타나고요. 지난 분기 클라머는 아마존과 EXP, 에어로 등 개별 종목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자, 최근 6개월 아마존 주가는 마이너스 10%, EXP는 마이너스 5%라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에어로는 25년 11월 상장 이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클라만 입장에서는 이들의 실적이 탄탄한 데다가 금리 인하도 다가올 것으로 예상해서 이들 종목을 통한 안전마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세 종목에 한 1조 정도 투자했다고 하네요. 작년 11월 아마존은 AI 관련 투자를 위해서 22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 인하 시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클라마는 수년간 아마존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고요. 지난 1년 기준으로 PR이 3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PER은 최근에 하락 추세이고, EXP는 미국 시멘트, 석고보드 등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실적이 곧바로 상승하는 구조인데, 지금 PR이 17배에 불과하고요. 클라마는 기존에도 한 4.57% 비중으로 들고 가다가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해서 4.64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 부동산은 안 좋아요. 클라마는 멕시코 최대 항공사 에어로를 신규 편입 2% 편입했고요. 부채 비율이 높은 항공사는 금리 인하 시기에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이란 전쟁으로 지금 항공사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지는데 이것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가 관계자는 드래컨밀러와 클라마 모두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사모았고, 미국 주식에 대한 노출도를 줄이고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 비중을 늘리면서 나름대로 글로벌 분산 투자로 변동성을 피해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란 전쟁이 또 하나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 전쟁 빨리 끝나더라도 요격 미사일 필요한 중동 국내 수혜주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26년 3월 2일 레바논의 동부 마슈가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연계금융기관 알카르드 알하산 재단 지부 건물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충돌이 중동 지역의 무기 수요를 자극하면서 국내 방산주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쟁을 계기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산 미사일 방공 시스템 천궁2를 수출하는 LIG 넥스원이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 하나증권은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계기로 글로벌 방산업종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 최훈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이란의 후속 공격 가능성과 영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중동 지역의 무기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미국 방산 기업들은 물론이고 한국 방산 업체들도 중동 무기 수요 증가 국면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이 방공 체계 요격 미사일 수요가 확대되면서 LIG 넥슨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중동 지역에서 이 미사일 공습이 이어지면서 방공 체계 요격 미사일 재고 확충 필요성이 커진 상태에서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의 대체제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증산 발표에도 이 패트리엇의 공급 제약이 크고 가격도 높아서 천궁2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천궁2의 가성비와 납기, 우리는 좀 빨리빨리 또 납품할 수 있죠. 고가 공급 제약이 큰 패트리어트를 보완할 수 있는 중층 방공 체계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패트리어트와 유사하게 중층 방어를 위해서 운용될 수 있는 천궁2의 요격 미사일 단가는 절반 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자,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26조 2천억 원이라는 약 6년치 지금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 상향 흐름은 적어도 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절대적인 잔고 규모 자체도 크지만 올해부터 수익성 개선 기여도가 높은 이 중동 수주 잔고 10조 2천억 원이 매출 인식이 올해부터 되는군요. 하나증권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단기간 내 수습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또 내다봤는데, 미국 정부가 이란을 중동의 핵심 불안정 요인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중동이 미국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처럼 최우선은 아니라고 명시했기 때문이고, 미국 입장에서 전쟁을 장기화할 정책적 명분이 제한적인 만큼 이란의 핵심 전력이 단기간 내 재건이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로 훼손됐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상 결과와 별개로 전쟁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방향성과 2000년대 중동 개입의 후유증을 고려하면 이번 공격은 장기전보다는 단기간 내 군사 목표 달성 후에 수습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미국이 이 전쟁을 얼마나 길게 끌고 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시설만 어떻게 보면 초토화 시켜놓고 우리는 다 했어. 네, 그러면서 빠질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전쟁이 빨리 조기에 종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동치는 주식시장 속에서도 중심을 잘 잡으시고 슬기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